학교 다닐 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에 우유 받아 먹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만 그런 우유 받아 먹었었죠. 그 선망의 대상이었던 우유가 지금은 참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만 우유에는 단백질을 비롯해서 지방도 풍부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칼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우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를 마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우유를 건강한 먹거리 또는 완전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우유는 식사 대용은 물론 요리나 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유와 함께 먹었다간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면 딱 떠오르는 단짝이 우유와 김치일 텐데요. 특히 고구마만 먹으면 퍽퍽해서 몸에 걸려 안 넘어가서 한 번쯤은 고생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김치와 먹으면 시원하고 우유와 먹으면 부드러워서 고구마가 술술 잘 넘어가지요. 우유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고구마가 채워주고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채워줘서 많은 분들이 이 둘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영양학적으로만 본다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좋은 궁합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 머무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간혹 사람에 따라서 생목이 올라온다거나 신물이 올라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목이 오른다는 것은 썸물이 위장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것, 즉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생목이 오르는 증상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외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와 함께 우유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과일 중에 있는데요. 가장 나쁜 것은 레몬이고요. 레몬처럼 pH가 낮은 과일이라면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유 단백질의 80%를 이루고 있는 카제인이란 단백질의 아주 독특한 성질 때문인데요.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이 산을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가 되는 원리인데 이런 원리로 치즈도 만드는 거죠. 한 번쯤 만들어 보신 리코타 치즈도 이런 원리로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유가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도 역시 응고되면서 몽골몽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pH가 낮은 과일이 우유와 같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카제인 응고작용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레몬을 비롯한 라임, 자몽, 오렌지 같은 pH가 낮은 과일 모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도 자두, 석류, 토마토와 같이 신맛 나는 과일도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나이라면 이런 과일을 우유와 함께 갈아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우유와 같이 과일을 먹는다라고 하면 신맛이 덜하고 당도가 높은 잘 익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멜론, 무화과 같은 과일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생마입니다. 요즘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우유 한 컵에 마를 갈아 넣고 꿀을 넣어 마 우유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요.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속이 쓰린 분들이 마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생마에 함유된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인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수산칼슘은 각종 근육통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요로 결석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 배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설탕입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음식은 설탕입니다. 우유에 직접 설탕을 타서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커피에 우유를 추가한 카페라떼에 설탕 시럽을 넣어서 먹거나 우유를 마실 때 간식으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초콜릿이나 디저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우유와 함께 설탕을 같이 먹게 되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의 장점을 깎아 먹을 수가 있어요. 설탕은 혈액을 산소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설탕을 같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째, 약을 먹을 때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물이 없고 눈앞에 우유가 있으면 우유와 함께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약은 물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의약품이 개발될 때 물로 복용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생수에서 붕해, 용해 시험을 거쳐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 마시는 액체가 생수이기 때문이죠. 일부 약품의 경우 우유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약과 협착을 하여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이 우유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은 꼭 물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구마, 레몬, 생마, 설탕은 건강한 사람이 드시면 당장의 건강에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화력이 약하거나 위산 역류가 쉽게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겐 괜찮아도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